중동과 유럽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K방산으로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기업분석부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최근의 뉴스 플로우를 좀 따라가 보면 지정학적 긴장감이 확실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전례 없는 사례가 발생을 했고 폴란드가 격추에 나서자 유럽 각국도 강력한 연대 메시지를 좀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러시아 측에서 드론이 이렇게 날라왔고요. 그 관련해서는 실수였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데 폴란드랑 나토는 즉각적인 대응을 해서 일부를 격추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방공망들이 강화될 여지들이 있고 앞으로 러시아와의 긴장감들이 계속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데 폴란드는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아니었는데 러시아가 전선을 넓히는 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러시아는 현재 전쟁 경제 같이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도발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표면적으로는 이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유럽의 긴장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부터 총 1,500억 유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한 244조 원 규모의 무기 공동 구매에 나서게 되는데요. K방산의 최대 수출국인 폴란드의 확대 비중이 가장 큽니다. 다시 한 번 더 K방산에게 수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돈이고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한 해에 한 60조 정도인데 200조가 넘는 금액이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굉장한 기회가 되고요. 이미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K2나 K9, FA50 같은 다양한 무기를 계약을 했고 납품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방산 업체들이 수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 영내에서 먼저 조달을 하자 이런 기류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물리적으로 이런 그 정책을 펴는 이유가 빨리 무기를 공급받아서 전선을 이렇게 좀 안정화시켜야 된다,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빠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럽의 생산 체계는 한참 늦은 납기 수준이기 때문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한국 업체들이랑 협력은 당분간은 계속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유럽의 방위비 확대 기조 속에서 한국 방산업체들도 현지 거점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별로 하나씩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 또 처음으로 현지 합작법인을 세웠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도 마무리해서 4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를 했고 폴란드 합작법인을 세웠는데 유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술도 이전받고 현지에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이런 걸 원하는데 폴란드는 그런 능력치가 좀 떨어졌고요. 지금 한국에서 가져온 무기들을 가지고 잘 방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력 생산이라든지 기술 확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합작은 되게 중요한 포지션을 띱니다.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세이프 이게 유럽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서 그 안전을 보장해보자 이런 흐름인데 계속 이제 해외 수출 수입에 의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점으로 봤을 때 합작을 한다는 거는 서로 간의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자력 생산을 하는 것을 돕는 모양새가 되고요. 유럽 입장에서는 수입에 의존하는 것들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건데 생산이나 정비, 기술 협력 같은 게 다 포괄이 돼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데 협의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단계고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화된 모멘텀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황제주로 마감을 했는데 이 황제주가 될 수 있게 상승에 촉매가 된 뉴스를 좀 짚어보면 영국 BAE 시스템즈와 협력해서 다연장 로켓 천무의 정밀 타격 능력을 높이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이 천무라는 무기 체계는 다련장 포예요. 그 포라는 얘기가 집중적으로 이제 포격을 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 GPS나 이렇게 레이더를 따라 가지고 이 미사일이 움직이는 게 아닌 거죠. 반면에 천궁 같은 경우에는 요격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 천무 시스템에다가 GPS를 달고 어느 정도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기술들이 BA가 많은 기술을 갖고 있어요. 또 제밍이라고 해서 전파 혼란 같은 걸 가져오는 기술들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반제밍 기술 이런 게 현대전에서는 핵심적인 기술들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이제 논의했던 것처럼 유럽이랑 협력을 한다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토나 EU 위주로 돌아갈 텐데 거기에서 협력하는 부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합작법인뿐만 아니라 이 유럽 전체적으로 같이 나토랑 같이 파트너십을 이뤄가는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토 국가들의 협력 가능성 좀 기대가 되는 상황. 어제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황제주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얼마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사실 올해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현대차를 앞질러서 전체 시가총액 순위에서 5등, 6등 이러는 건데 정말 놀라운 상승인 거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매크로 환경, 다시 이제 종전에 대한 분위기나 평화 분위기에 전환된다면 지금까지 누리는 이 고마진들이 좀 희석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들이 쉽게 평화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고 했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확장을 해 나가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은 흐름들이 매수 기회가 됐었는데 계속 그런 양상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동시 매수 관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동시 매수 관점. LIG 넥스원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볼까요? LIG 넥스원은 유럽 방산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독일 베넨의 유럽 대표 사무소를 열면서 현지 협력 강화에 나섰네요. 네, 맞습니다. 독일이 사실상 봤을 때 유럽의 이 방어 체계를 주도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영국은 나토 가입이 EU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결이 다른 흐름이 있는데 독일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넥선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폴란드 수출이 없었기 때문에 주요 유럽 지역의 무기 수주가 없었고요. 이걸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여지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D라든지 생산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들을 이제 만들어 간다는 관점에서 이 독일의 법인 설립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보면 우리 정부도 K방산 밀어주기 그러니까 좀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지난 수요일에 좀 출범이 됐고 국민성장펀드에도 방산 분야가 포함이 됐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간에 보면 기술이라든지 중소형사의 협력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 다 이끌어 가야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개발을 하고 양산을 하는 체계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걸 이제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방산이라는 게 국방력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국민 성장과 같이 한다. 이런 지원들이 금액을 떠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단순히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소형 방산업체들 저희도 주관을 했는데 삼양컴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상장도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대형 방산 종목이 아니더라도 방산 산업 전반에 대한 이 중소형 종목까지 그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방산은 호황은 계속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면 K방산 단연 상반기의 주도주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쉬어가다가 이제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이 주도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방산주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이 수주나 실적의 모멘텀이 안정적인 회사들을
상대적으로 선호를 하고요. 전체 방산주들이 다 좋은 분위기는 맞습니다. 다만 다른 산업과의 수급에 대한 변동, 그리고 이제 전체 장세, 그리고 매크로 환경에서는 평화 분위기의 전환 같은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평화는 참 쉽지가 않고, 그 평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기 체계를 계속 확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는 이제 변동이 계속 있을 수 있는데, ETF라든지 이런 우량 종목들의 투자를 통해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동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